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29일 남구매암동 울산대교 시점부에서 울산대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또 전망대 준공식과 전망대 경관조명 점등식 등 울산대교의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가 차례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현안 사항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27일 시청 본관에서 김기현 시장과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해 수소 연료전지 버스 시범 운행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일무이,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축제, 울산 고래축제 현장을 김양정 리포터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울산대교 준공식과 전망대 준공식, 울산대교 및 전망대 경관조명 점등식 등 울산대교의 개식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구매암동 울산대교 시점부에서는 김기현 시장을 포함한 기관 단체장과 내빈,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준공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홍보 영상 상영, 경과보고, 표창 수여와 테이프 커팅, CG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같은 날 울산대교 전망대에서는 전망대 준공식이 오후 7시 30분부터는 연포부두에서 울산대교 및 전망대 경관조명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울산대교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이륜차 등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출입할 수 없으며 6월 1일인 오늘 오후 2시부터 개통됩니다. 6월 10일까지 열흘간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고 오는 11일부터는 소형차를 기준으로 연포산 터널 구간은 500원, 울산대교에서 예전 IC까지는 1,000원, 울산대교에서 동구청까지는 1,5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또 울산대교 구간에는 안개 등 주야간용 CCTV, 방송 설비와 인체 감지 센서 등 기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울산대교 전망대는 울산대교 주탑의 높이와 같은 해발 203m로 건설하였고 울산시가지 대부분과 공단 야경,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적의 위치에 설치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개최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과 관련해 작년 말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올해는 26개 기업체, 33개의 전국 박물관 및 박물관협회와 보유 유물의 기증, 전시, 운영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전국 기업체로 산업사 유물 기증 운동의 확대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산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과학관 등 특수박물관과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도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날 김기현 시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대표하고 위상에 걸맞는 시설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조기 통과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전시 유물의 확보를 위한 추진지원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2월 초 KDI 조사팀의 현장 방문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며 오는 8월에는 중간보고회, 11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7일 울산시와 현대자동차가 수소 연료전지 버스 시범 운행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수소 연료전지 버스의 성능과 시민들에게 친환경을 부각하는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 운행되는 수소 연료전지 버스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시켜 생성된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데요. 한 번 충전하면 440km를 운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으며 운행 중 유해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속도는 최고 시간당 100km, 연비는 kg당 11km이고 16인승 리무진 버스로 제조된 수소 연료전지 버스는 오는 6월 4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이 시작되며 각종 행사에 참석 인원을 수송하거나 의전용 등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김기현 시장은 현대자동차와의 업무 협약으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새롭게 성장하는 동력산업으로서의 수소산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은 국내 수소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세계 최초의 수소 자동차 양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타운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최고의 수소 공급 배관망 구비는 물론 풍부한 수소 이용 관련 기술 융합이 용이한 전후방 산업의 집적화로 수소 기반 전지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29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열어 2014년 울산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2015년 시행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계획은 융복합 첨단 기술 기반의 지속 성장하는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비전으로 8대 중점 추진 과제와 89개 세부 사업으로 짜여 있으며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6억 원이 늘어난 2,7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시가 품격 있는 교통환경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7일 울산시를 비롯한 10개의 교통 관련 기관단체가 품격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시민 만족도는 매년 5%의 증진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안전이 중심되는 배려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6월 1일 개통된 울산대교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124번 시내버스는 오는 8일부터 동국꽃바위와 현대중공업, 울산대교, 공업탑 구간을 20분 간격으로 하루 48차례 순환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만성적자 노선인 1104번 좌석버스 8대를 일반 버스로 전환해 운행하는 것이며 기존 1104번 좌석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04번 좌석버스와 유사한 노선인 401번 시내버스를 세대 증차하여 운행합니다. 네, 지난 5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옹기축제를 시작으로 새부리축제, 장미축제에 이어서 고래축제까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고래축제를 즐기지 못한 분들, 그리고 지난 주말 고래축제를 다녀왔지만 여운이 남아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감이 만족하는 고래축제 현장을 김양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전국 유일무이 단 하나뿐인 축제, 울산 고래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장생포입니다. 이번엔 어떤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축제를 즐기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세요? 저는 이 리플릿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편인데요. 이 리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러 가볼게요.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간다면 더 많은 것을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울산 고래축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올해 울산 고래축제가 벌써 21번째를 맞았다고요? 네네네. 저희 1995년에 장생포 고래축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1년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대규모로 이제 태화강과 장생포 두 곳에서 작년까지 진행을 했고 올해는 장생포에 이제 고래문화마을도 생기고 해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 보고 듣고 즐기는 정말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곳에 오면 꼭 가봐야 된다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고래하면 장생포 하면 고래지 않습니까? 그 장생포 고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 여행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장한 장생포 고래마을이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가시면은 장생포 옛마을이 있습니다. 장생포 옛마을에 가시면은 1970년대 또 장생포 번성하던 시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세트보다 더 정교하게 멋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해주신 고래문화마을로 출발! 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축제는 6년 만에 고래잡이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서 모든 축제가 진행돼 더욱 특별합니다. 옛날 고래 마을을 어땠는지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정감이 느껴지네요. 옛날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참 보여주기 참 좋은 것 같고요. 즐겁고 참 좋았습니다. 네. 고래 문화마을 중 하나인 이곳은 고래잡이가 한창이었던 장생포의 1970년대를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실제 생활과 체험이 가능하며 추후에는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활용된다고 하네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분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사는 듯한 연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시민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는 더 풍부해졌죠? 친구들 오늘 어떻게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 어떤 거예요? 방금 전에 줄타기 한 게 아슬아슬해서 재밌었어요. 친구는 축제 또 오고 싶어요?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가족들이랑 함께 왔어요. 오늘 보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아이들은 옛마을 체험한 거 재밌어했고요. 저는 생각보다 이거 줄 타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올해 울산 고래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 최주봉 씨가 변사를 맡아 1970년대 고래잡이의 삶을 추억의 가요로 풀어내는 악극 장생포와 위태위태한 모습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줄타기까지 말 그대로 눈이 즐거운 공연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추억의 고래마당에서는 노천 라이브 카페 분위기의 콘서트가 열려 귀를 즐겁게 합니다. 이외에도 트리가트와 풍선아트, 포토존으로 구성된 고래 탐험존에서는 평범한 그림이 마치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졌고요. 고래축제장의 7개 테마장에서는 인증할 수 있는 스탬프도 마련돼 있어 축제를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보고 듣고 즐기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 울산 고래축제는 폐막식을 끝으로 모두 종료되는데요. 이번 울산 고래축제를 즐기지 못해서 아쉽다는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이곳 고래문화마을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장생포와 울산 고래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고래축제 현장에서 김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의 신예작가 개인전 2015에 참여할 개성있고 참신한 신예작가를 모집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미녀와 야수 등 명작 동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동화 뮤지컬 페페의 꿈이 오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하루 2번 중부문화의 전당 함월홀에서 공연됩니다. 엄숙한 클래식 콘서트의 틀을 깨고 재치와 유머, 감성을 자극하는 하객은인이의 현악 4중주 공연이 오는 6월 3일 울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